사회복지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위험하진 않나요? 그 옛날에 저도 한번 민원인 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쇠파이프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사회복지직 업무편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의 일과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대부분 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 업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훈 업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한 뭐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뭐 공동모금회와 관련된 업무도 있고요. 뭐 여성, 청소년, 뭐 심지어 장묘 같은 업무 그런 업무들도 다양하게 잘 모르는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담에 관한 업무가 비중이 제일 큰가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상담하고 해당하는 뭐 신청 서류를 받아서 그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시청에 올리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공무원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민간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민관을 비교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민간에서는 좀 더 현장에 관련된 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관에서는 좀 더 시스템에 관련된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이 대주시는 분들이 민이라면 저희는 좀 더 뭐 어깨나 이런 관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기초지자체가 관절 정도로 본다면 그러면은 뭐 도청은 어디쯤인가? 광역지자체는 한 여기쯤 되지 않을까요? 부처가 있는 거죠. 좋은 비유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 관에서도 상당히 현장 위주로 많이 정책이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구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구분이 조금씩 모호해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민과 관의 경계가 점점 이렇게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그 어떤 이 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물어보시는 게 민원인들 상대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댓글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민원 업무를 하는 모든 분들이 다 겪는 문제일 것 같고요. 옛날에는 좀 폭력적이거나 뭐 주치자나 이런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엔 사실 유튜브가 좀 문제가 돼요. 유튜브요? 유튜브에서 내용을 보시고 이미 그게 이제 머릿속에 꽉 박혀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유튜브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말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요즘 오히려 조금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요새 위험한 게 좀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사회복지 공무원 뭐 흉기에 노출된 뭐 이런 게 간혹 보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위험하진 않나요? 아직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가정 방문을 많이 다니고 사람을 직접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옛날에 저도 한번 민원인 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뒷짐을 지고 계셨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그 세면대 밑에 있는 쇠파이프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왜 그러셨나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가실 때. 그랬더니 철물점에서 가려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아주 아찔했습니다. 그럼 가정방문을 나가면 무섭거나 위험한 경우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무서울 때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혼자 다니지 않고 꼭 같이 다닙니다. 2인 1조로? 여자분들은 가능하면은 남자랑 같이 가고요. 어쨌든 청원 경찰분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경찰을 대동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협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위험을 이렇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전혀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한데 가면은 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보기보다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좀 힘들어하는데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근데 바닥이 지저분한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든가.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좀 일종의 프로의식처럼 그렇다고 예의 없이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보통 너무 심하면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악취가 나더라도 요즘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를 또 쓰고 다니잖아요. 범죄자를 상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범죄를 저지르셨던 그러니까 출소하신 분들을 많이 뵙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청에 있는 일부 이제 업무, 긴급 지원 같은 업무는 대부분 출소자들을 만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는 뭐 출소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는데 직급이 높아질수록 민원을 상대하는 빈도가 낮아지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직급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민원 빈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기관을 상대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이제 따로 사업을 한다면은 저희가 민원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순환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민원 부서에서 직급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보통 이 실무자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관리자를 찾는 경우가 많죠. 그걸 흔히 이제 대장나와 과장나와 하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응집된 그런 강력한 민원인 분을 만나 뵙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민원 업무를 더 어떻게 보면 양보단 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많은 민원을 상대하지만 담당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계장님급이나 과장님급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 경우죠. 업무의 양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야근을 많이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뭐 무조건 매일매일 야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죠. 낮에 민원인 분이 계속 오시면 저희가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앉아서 그냥 컴퓨터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업무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 시간에 처리를 못하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종종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업무 시간에 못한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오셔서 뭐 상담을 하시고 해당 서류를 내시고 가시면 이제 그분은 끝난 거지만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제 시간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비상근무도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비상근무라면 그 뭐 호우주의보나 일종의 재난주의보 같은 상황에 이제 저희가 나가 있는 건데 그건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행정직 공무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다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주무관님이 하시면서 느꼈던 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책이 늘어나면서 일도 좀 늘어나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엔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업무들이 복지랑 어느 정도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조금 업무 강도를 강하게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점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일하면서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요즘 다 하시겠지만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이 컴퓨터를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많이 해서. 젊은 친구는 더 컴퓨터를 못한다? 네. 저희는 이 옛날에 한글을 했잖아요. 근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글이나 엑셀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은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낯가림이 심해서 말을 잘 못하거나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낯을 가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낯을 가리는데 근데 이건 업무잖아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일에 대한 책임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낯가림을 할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주무관님은 그러면 좀 활발한 편이세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내향적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민원인들 대하시면서
어떤 마인드로 업무를 대하고 계세요? 일단 뭐 자주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생각하는 건 좀 더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뭐 일하다 보면은 막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뭐 느꼈던 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분들이 많이 보신다니까 부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공무원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가지고 더 많은 후배분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다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데 일선에 계신 분들 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복지직 Q&A 시간을 가졌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과 대상자의 깊은 이해가 필요한 직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른 직렬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